지난 시간에 저희는 여기 있는 다양한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태블로로 불러들여오는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불러온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데이터 준비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빅쿼리에 있는 슈퍼스토어 오더 테이블에서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빅쿼리를 눌러주고요. 계정을 선택한 이후에 권한을 주면은 태블로로 돌아가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원하는 일부의 프로젝트를 선택을 한 이후에 저는 샘플 슈퍼스토어의 오더 테이블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제가 방금 빠르게 넘어갔는데 여기 있는 테이블을 잡아다가 화면 안쪽 주황색 박스 안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불러와지는 거고, 이 중에서 제가 일부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지금 업데이트라고 눌러주시면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1000개의 행이 프리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데이터가 내가 작업을 하기 원하는 그 데이터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이상이 없으시면 여기서 작업을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태블로 마크를 눌러서 이전 창으로 돌아간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를 로딩을 해왔었는데 굳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연결 옆에 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제 로컬 PC에 있는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클릭하고요. 샘플 슈퍼스토어 엑셀 데이터를 선택한 이후에 열기를 눌러주면은 왼쪽에 제가 구글 빅쿼리에서 불러온 데이터와 제 로컬 PC에 있는 엑셀 데이터가 함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엑셀에서 불러온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태블로가 내세우는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종 DB 간의 데이터 조인도 태블로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 빅쿼리에서 오더 테이블을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샘플 슈퍼스토어에서 리턴 테이블을 선택한 이후에 한번 조인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만 테이블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테이블이 지금 서로 다른 DB에서 올라갔다는 거는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파란색 막대가 그려져 있고 리턴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주황색 막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소스에서 각각의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지금 조인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키값을 오더 아이디로 잡아주면은 문제없이 조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맞지 않은 키값을 수동으로 잡아주시면은 조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요. 데이터를 로딩하고 있고요. 쭉 나오고 있고 제일 우측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제 로컬 PC에 있는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에서 가지고 온 리턴 테이블이라는 말이죠. 리턴드와 오더 아이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턴 테이블에는 이 두 개 필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더 아이디라는 키값을 기준으로 오더 아이디와 리턴이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오더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키값으로 썼기 때문에 중복되고 있는 필드예요. 그래서 사실 이 녀석은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숨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리턴 필드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라이브와 추출에 관한 겁니다. 아마 태블로 퍼블릭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 단추가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는 태블로 데스크탑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연결을 라이브로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뭔가 화면 작업을 할 때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쿼리를 날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부하가 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처리 시간이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라이브를 썼을 때 강점은 뭐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화면도 새로 고친 버튼만 눌러주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겠지요. 추출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스캔본으로 한번 뜨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스캔본을 여러분 로컬 PC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날렸을 때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태블로에서 연결을 지원하는 일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태블로의 기능을 100% 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어떤 DB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LOD 익스프레션을 쓸 수 없다거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날짜 관련 함수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추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스캔본을 떠서 태블로 영역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출을 한 경우에는 태블로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게 추출의 강점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추출의 약점은 또 뭘까요?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될 때 추출 같은 경우에는 스캔을 한번 떴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반영하지 못해요.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추출을 다시 한번 뜨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태블로 서버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최단 15분 주기로 추출을 계속해서 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최신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라이브 커넥션을 쓰시기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또한 추출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화면의 어떤 목적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연결을 사용하실지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여기 우측에 있는 필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은 데이터 원본 소스 필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조인을 했고요. 이 중에서 저는 과거의 값은 필요 없고 가장 최신 연도의 값, 2018년도의 값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옴으로써 제 화면에 부하를 줄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데이터 소스 필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를 눌러주고요. 역시 추가를 한 번 더 눌러주고요. 오더 데이트 중에서 제가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도 한 해의 값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데이터 작업창으로 갔을 때 2018년도 한 해의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로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 필터 같은 경우에 큰 어떤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억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 소스 필터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은 화면의 퍼포먼스를 개선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의 활용법을 좀 익혀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작업창으로 넘어갔을 때 태블로 화면에서 보이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